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아나키 카페, 아나키라는 카페 들어보셨습니까? 아나키, 약을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 준말인데요. 백신 접종이나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약이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하겠다 이런 겁니다. 네, 하지만 그 방법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아동학대 논란으로까지 확대가 되면서 급기야 경찰에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오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 카페에 대한 실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오늘 발표를 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논란이 이게 커지니까 카페가 폐쇄됐죠. 네, 예. 사실 작년 연말부터 이런 카페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네. 근데 뭐 회원이 6만 명이나 되는지도 사실 최근에 알았고요. 근데 네. 그 안에서 실제로 한의사를 통해서 뭐 치료만 그래가지고 그런 좀 비상식적인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은 최근에 드러났는데 네. 좀 듣고 상상해서 깜짝 놀랐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의사로서 보시기에 예. 이 카페의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정립되지 않은, 아니면은 아예 이제 근거도 부족한 그런 치료들이 이제 진행이 됐고, 심지어는 이제 많은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아주 불신에 찬 얘기들이 돌고 있었고, 네. 또 일부 치료 방법들은 실제로 아이들에게는 그 아주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그런 치료들도 진행이 네.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뭐 인권적인 문제까지도 더불어서 네. 아주 비상식적인 그런 치료 행위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화면에는 이제 카페를 닫겠다라는 네. 입장을 잠깐 화면으로 보셨고 한의사협회 입장도 저희가 잠깐 보면요. 네. 한의사협회에서도 이게 이제 대한한방소아과 학회 입장인데요. 네. 여기 이제 운영자 중에 한 분이 이제 한의사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의사협회에서도 대한한방소아과협회에서도 여기서 주장하는 상기 건강관리에 대해서 현대 한의학적으로 맞지 않다.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했고 한의사협회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많이 다르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더군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아나키 카페에 나와 있는 치료법이나 주장들이 얼마나 맞는지 그런지 몇 가지만 좀 대표적인 주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많이 고열이 났을 때 해열제를 주지 말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열이 나거나 이럴 때 굳이 해열제를 줘야 될 이유는 없을 때도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해열제를 주로 먹이는 이유는 뭐냐면 특히 네. 소아 연령, 특히 2세 미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고열이 나게 되면 열성경련과 같은 아주 큰 이제 열 자체에 의한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아예 해열제 쓰지 말아 이 자체도 네. 문제가 되고요. 네. 또는 아이들 중에서는 뭐 심장이 안 좋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전신적인 기능이 안 좋아서 해열제를 안 먹으면 자기가 있는 기저질환 자체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네. 만약 해열제를 안 먹었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 네. 어떻게 대처할지 사실 네. 걱정이 되거든요. 실제 그 사이트에 나와 있던 글입니다. 네, 중이염에는 간장이나 소금물로 비강, 이 코 안을 말하는 거죠. 세척해 네. 주세요. 배탈이 났을 땐 숟가루를 숟가루. 먹이면 된다. 네, 뭐 고열이 난다고요. 하면 대변을 보게 하고 잘못 보면 관장을 시켜봐라. 이 부분은요. 근데 관장을 한다고 열이 떨어진다는 보고들도 없고요. 네. 예전에 뭐 이제 좀 기억을 하신 분들은 가끔 해열제를 애들이 약을 잘 안 먹으니까 해열제를 네. 이제 항문에 넣어서 네. 관장을 시키는 거하고 좀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실제로 저게 해열의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과학적 근거는 없죠.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황당한 거는 저게 어디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런 거를 이제 하자 그러는지조차도 네. 확인할 때가 별로 거의 없어서 그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두에 걸린 아이랑 함께 놀게 하면 수두가 걸려서 면역이 강화된다. 어차피 한번 걸릴 거니까 이런 뜻인가요? 이거 한번 볼까요? 수두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네, 보통 5살에 수두 온다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입니다. 보통 언제쯤 수두가 오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5살쯤에 수두가 오고요. 전염성이라 주변에 누가 있어야 옵는다. 지역맘들 중에서 수소문 하셔서 수두 앓는 아이가 있으면 수두 파티를 함께 하자는 얘기. 이 수두 파티라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네. 수두 파티라는 얘기가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서 예전에 백신이 없었을 때 네. 그러니까 수두가 이제 어른이 돼서 앓게 되면 상당히 이제 중하게 올 수 있거든요. 병원에 입원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입원하고 뭐 잘못하면 뇌염이라든지 폐렴도 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 좀 가볍게 아이들은 또 가볍게 앓으니까 좀 빨리 앓게 하자 이런 의미로 하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백신도 있는 마당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정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게 1900년대 초반이나 18세기, 19세기 해야 될 방법을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사실 수두에 걸린 아이들 중에 극히 일부기는 하지만 뭐 뇌염이나 폐렴 같은 합병증이 발생해서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굳이 저런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이게 황당한 내용입니다. 수도 백신 맞으면 예방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수도 백신 맞으면 지금 뭐 일부 백신이 예방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90% 내외 예방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접종을 하고도 아직까지 이제 수도에 걸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는 2차 접종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1차 접종만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수도 발생률을 저희 지금 90% 이상 수도 백신 하면서 감소를 시켜놨거든요. 그걸 일부러 그렇게까지 어렸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옮겨가면서까지 앓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은 강화되는 아니다. 것뿐 아니라 이제 백신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걸 굳이 걸려서 할 필요도 없고 또 게다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이제 임산부들도 많을 텐데 만약에 엄마가 수두에 대해서 어렸을 때 걸리지 않았었으면 엄마가 걸리게 되면 이제 태어날 동생이 이제 수두로 인한 합병증 같은 거를 임산부가 수두에 걸렸을 경우에는 더 치명적이겠네요. 태아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가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 병원에 데려가지 말고 40도 정도의 물에 40분간 찜질을 해라. 이거는 그래서 아동학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40도면 사실 저희가 이제 온탕에 들어갈 때 아주 뜨겁다고 느끼는 온도가 40도 정도만 돼도 못 들어갈 정도거든요. 보통 화상을 입었을 때는 찬물로 열기를 빼라고 하잖아요. 얼음도 되고 열기를 빼거나 그래서 이제 사실 얼음을 대는 주된 이유도 통증을 좀 완화시키려는 측면들 때문에 이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40도의 물을 대면 아이들이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피부 자체에 대해서 화상을 입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더운 거로 자극을 주게 되면 피부 자체가 더 손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상 자체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너무 저희 내용들이 다 황당해서 말로 올리기조차도 좀 꺼려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 요즘 아토피 앓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 아토피의 경우에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아토피를 이렇게 긁어내라. 이걸 손을 대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토피 치료하시는 이제 피부과 전문의들한테 저희가 여쭤보면 아토피 때문에 피부가 좀 안 좋을 때 자꾸 긁어내게 되면 그것 때문에 피부 자극이 더해져서 피부 자체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특히 보습 작용도 악화시키기 때문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심지어는 뭐 비누도 못 쓰게 하고 물기 닦을 때도 수건으로 정말 탁탁탁 살짝 이렇게 닦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습 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없애기 때문에 아토피 자체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햇볕을 쬐거나 숟가락을 발라라. 라는 게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고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사진은 안학기 카페에서 알려준 대로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를 했다가 부작용이 생긴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저희가 모자이크를 했는데도 아이가 많이 앓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너무 긁어서 폐인 상처에서 진물이 나오고 후회하는 엄마입니다. 이제 아토피 자체에 대해서 저렇게 피부 병변이 빨리 낫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피부가 손상돼 있으면 저 정도면 거의 화상 수준에 가깝거든요. 그다음에 2차 감염이 되게 되면 아주 평생 갈 수 있는 이제 그 흉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건 집중적으로 이제 전문가 상의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의 수준의 아토피 수준입니다. 방금 보면 그냥 긁게 해두는 게 낫다라는 말을 들었나 봐요, 이 분이. 그러게요. 그러다가 저렇게 악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백신 접종 자체를 맞지 말자. 이거는 어디서 잘못 오해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 자체를 반대하는 운동들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이런 데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주된 이유들이 예전에 이제 백신의 이제 상하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은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보존제를 썼던 적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그 자체도 큰 문제 없다고 밝혀졌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자꾸 이제 비난이 제기되니까 수은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백신 자체 거의 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전 얘기 가지고 계속해서 모든 백신이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하는 문제들도 있고. 간혹 보면 뭐 무슨 백신 맞았다가 유아가 사망했다 이런 기사들이 아주 드물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믿음이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사건들을 이제 좀 강화해서 이게 백신 자체에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안전함도 증명이 됐고, 특히 소아 예방 접종에 해당되는 백신들은 거의 수십 년 동안 맞춰오면서 큰 문제 없다고 알려진 백신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이제 사건들을 아주 뻥튀기 해가지고 백신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매도하는 형태로 그런 이제 백신 반대 운동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그쪽에서 하는 것들의 근거를 보다 보면 실제로 논문이나 이런 자료를 아무리 검색을 하더라도 그 정도의 위험성이나 그 사람들이 말할 만큼의 백신을 맞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황당해 보이긴 하는데 카페 회원만
6만 명이 넘을 정도였다고 해요. 네. 그만큼 부모들의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고 또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좀 의료계 입장에서 좀 반성하는 그런 분위기도 네. 있는 게 네. 왜냐하면 여기에 가입하는 분들이 또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냥 뭐 찬성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들었거나 아니면 네. 약을 썼다가 부작용 생긴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처를 못 받아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의료진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가신 분들 상당히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약의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약 치료 과정들에 설명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자정작용들을 시작해야 되어야 될 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카페가 생겨난 거에 있어서는 일부 약물에 네. 그 과한 처방이라든지. 남용이라든지 예, 그런 예. 것들에 대한 우려가 엄마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기왕이면 사실 약 안 먹이고 예. 잘 키우는 게 좋긴 하잖아요. 엄마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예. 그러니까 뭐 약을 먹을 일이 없을 정도로 애가 건강하게 키우는 게 사실 좋긴 좋은데 네. 근데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꼭 약이 필요한 경우에 그것까지 거부하는 거는 또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데 항생제를 안 먹인다든지 그다음에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예방접종을 안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현명해지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현명해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의료진과 적절하게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꼭 필요한 치료들은 꼭 받게 하는 게 아이의 건강을 돌보는 데 가장 또 네. 중요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일부긴 하겠지만 많은 뭐 정형외과도 마찬가지고 치과도 마찬가지고 한의사 업계도 마찬가지고 과잉 진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정말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일선에서 취재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감기, 그러니까 뭐 상기도 하기도 감염 이런데 감기에 알약을 평균 7개씩 처방하는 병의원도 제가 신병원에서 자료받아고 취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반발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약물의 오남용에 관한 부분들 의사 스스로도 자정을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는 네.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많이 제한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의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사실 의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 저도 공감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카페에서 6만 명이나 잘못된 정보를 얻어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네, 제가 맞습니다. 여쭤보는 건 네. 아무래도 우리 의료 환경이 그런 우려가 있어서 자 여기서 언급된 모든 민간요법이 다 틀리다 뭐 저희가 다 확인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요법, 뭐 자연치유, 뭐 자연주의에 따라서 약을 쓰지 않거나 수술하지 않고 하는 치료법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는 과학적이다. 이런 것까지는 정말 이건 비과학적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부나 의사단체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한의사협회 안에는요, 국민건강보호위원회라 그래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보를 하고 또 어떤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의학적인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이제 위원회가 조직돼 있고요. 네. 그런 위원회가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정보들이 그러니까 좀 의미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네. 아니 잘못된 거가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다 해당하는 진료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네. 정말 올바른 치료인지 여부에 대한 한번 확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이런 거 맞습니다 하면 의사협회에서 좀 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아나키 카페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앞으로 어떻게 뭐 처리가 되나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에 이제 조사를 맡긴 거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동학대 부분은 없는지 또한 네. 의료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에 대한 분명히 조사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래서 정말 잘못을 가려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런 유사 카페들이나 유사 단체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정부의 제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네. 듭니다. 흔히 뭐 이런 질문을 할 때 뭐 마지막에 하는 말이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인데 정말 그게 정답이겠죠. 네, 반드시 정답입니다. 필요한 부분인 예. 것 네. 같습니다. 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이재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